네,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얘기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입니다.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 포함해서 어떤 게임이 끝이 났고 어떤 게임이 시작이 되는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주느냐, 언제 해주느냐, 이건 게임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두 가지 업데이트를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신청한 자산운용사들도 그렇고 심지어 SEC도 승인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상 날짜이자 마감 기한이기도 한 날은 미국 시간으로 10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목요일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블랙록을 비롯한 업체들이 현물 ETF 승인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서류 업데이트를 오늘 했습니다.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한 ETF 수수료,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금융공룡, 공룡도 티라노사우루급 공룡인 이 블랙록이 수수료를 0.3% 이것만 받겠다면서, 그것도 처음 1년 동안은 50억 달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0.2%만 받겠다고 밝힌 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이 GBTC 상품에 대해서 그동안 2% 수수료를 받아왔고, 이번에 현물 ETF로 전환이 되면은 1.5%를 받겠다고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블랙록이 0.3% 그리고 처음에는 0.2%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 거는 다른 ETF 운용사들 다 눌러버리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승자 독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캐시우드의 아크, 비트와이즈 이런 데는 초기에는 안 받고 나중에는 0.25%, 0.24% 이렇게 받겠다고 밝혔고요. ETF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으면 블랙록 같은 업체들이 이렇게 마지막 서류 업데이트를 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힘들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산운용사, 정권을 움직일 정도의 파워가 있는 기업, 이게 블랙록인데요. 블랙록 데리고 장난칠 거 아니면 막판까지 서류 업데이트 안 받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막판 서류 업데이트를 하니까 SEC가 또 곧바로 일부 수정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서 혹시 이거 다시 이번에도 거부하는 거 아니냐,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거부할 거였으면 서류 낸 당일에 이렇게 빨리 연락해서 업데이트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사람의 해석이고요. 또 폭스 비즈니스의 이 엘리노어 테렛 이 기자가 또 추가 취재를 한 걸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SEC가 어떤 계획 변경이다, SEC가 이번에도 승인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리를 하면 블랙록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이 마지막 최종 서류 업데이트를 오늘 한 걸 보면 10일까지 승인을 받는 거, 이거는 일단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게리 겐슬러가 한 얘기 때문인데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오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일종의 현물 ETF 승인 세리머니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코인데스크의 기사인데 기사 제목을 보면 상당히 살벌합니다. ETF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겐슬러가 암호화폐가 위험하고 사기가 만연하다, 이렇게 투자자한테 경고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겐슬러가 뭐라고 했는지 보면 제가 왜 이게 일종의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축사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겐슬러가 쓴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겐슬러가 쓴 글인데요. 암호화폐 자산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고 사기치는 놈들도 있다. 부실한 플랫폼도 있다. 이런 걸 명심해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ETF 승인을 안 할 거면 겐슬러가 이런 얘기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내일 모레 승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한 자락 깔아두고 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거죠. 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안 해줄 수 없어서 해주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투자자들, 자, 당신들 책임이고 우리 SEC는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 분명히 내가 지금 이렇게 경고를 했다. 위험하다고. 자, 이런 차원에서 경고를 한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내일 모레 승인할 거기 때문에 경고를 했다. 그래서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ETF 승인 축하 사전 세리머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요,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47,000불을 넘긴 것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46,500불 수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ETF가 미국 시간으로 10일 수요일 승인이 되면 빠르면 11일 목요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는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 자, 거래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일 걸로 보입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되면, 자, 거기 투자하려고 줄 서 있는 돈이 당장 일주일 안에, 일주일 정도에 1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 블랙록의 경쟁사인 베네크의 전략 어드바이저인 친구가 했다는 내용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블랙록 한 군데에만 10억 달러가 들어오게 된다면 당장 단기적으로도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10개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꺼번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큰 업체들 중심으로 돈이 몰릴 걸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자금이 과연 일주일 동안 들어올 것이냐, 이게 단기적으로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봅니다. 자, 왼쪽에 지금 화면에 보는 왼쪽에 보이는 이 사람이 나탈리 브루넬, 원래 기자로 일을 하다가 비트코인에 빠져서 지금은 비트코인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비트코인 전문 방송을 하는 저널리스트인데요. 나탈리 브루넬 방송에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2명, 자, 가운데가 이 사람이 에릭 발추나스, 그리고 오른쪽이 제임스 세이파트, 이 두 명인데요. 이 두 사람이 출연을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단기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금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라는 얘기도 언급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갖는 의미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것, 자,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자산, 상품에서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의 자산, 상품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규제 불확실성, 자, 이런 문제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러는 거를 힘들어하는 은퇴 세대, 이 베이비 부모가 주식처럼 거래하는 비트코인 보관 증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또 확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